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AI 주말 매거진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진단 등급을 이유로 옆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아래로 증축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아파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지은 지 35년 된 송파 성지 아파트입니다. 겉모습은 기존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옆으로 늘리고 위로 층수를 올렸습니다. 이 같은 수직 증축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그 지상층으로 수직으로 그 세 개층이 증축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 진단 시 그 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후 이 아파트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먼저 면적입니다. 수평 증축을 통해 세대당 평균 23제곱미터, 평수로 7평씩 넓어졌습니다. 단지 세대수는 증가했습니다. 동별로 위로 3개층을 올린 덕에 2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일반 분양을 마쳤고 이는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은 지하 주차장 조성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가구당 한 대도 안 된 주차면은 0.98대에서 1.2대로 확대됐습니다. 처음 얼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너무나 감격했고요. 주변 환경도 좋아져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 기대하는 게 우선 비 오고 눈 올 때는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어린이집과 피트니스 등 부족했던 편의시설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는 22년 1월 시작해 3년이 걸렸고 분담금은 세대당 최고 3억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3개 단지. 용적률 제한으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성북구 장위동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북구 장위동. 이곳에 지중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중 송전선로는 터널식으로 지하에 구축돼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설치 구간은 돌고 지역부터 장위 4구역 중앙까지 총 259m이고 지하에 매립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변전소는 장위동 50-27번지에 조성됩니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기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공사하려고 그러면 27년 10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위동은 변전소가 없어 노원구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전력 공급 확충이 추진된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울시의 전력 공급 필요성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검토 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예, 근데 전기가 지금 확실히 안 돼가지고 노원구 쪽에서 전기를 땡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전기 시설 확충을 해주는 겁니다. 한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 올해 학교 평생 교육 지원단으로 활동할 436명이 발대식을 갖고 교육 일선에 투입됐습니다. 교육활동 경력자나 학부모로 구성된 지원단은 초등 돌봄교실이나 문해학습자 수업 보조 등으로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발대식 현장에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지원단 400여 명이 올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연말까지 초등 돌봄교실이나 교육소외계층, 문해학습자 수업 보조 등 일선 교육 현장에 투입됩니다. 또 학교 평생교육과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에도 손을 보탤 예정입니다. 나는
지속적인 학습 활동과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습 동아리에 참여한다. 나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학교 평생교육 지원단임을 잊지 않는다. 2014년부터 시작된 학교 평생교육 지원단은 매년 꾸준히 규모를 키웠습니다. 특히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발맞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여 명 이상 대폭 수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활동 만족도가 94%에 달하며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늘봄학교 강사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역량을 나누고 또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교육과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교육청은 앞으로 지원단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건강 증진은 물론 활기찬 여가 생활을 위한 중구 생활체육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생활터에서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올해에는 궁도 교실을 신설하는 등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이제 막 게이트볼에 입문한 새내기들이 기본기를 익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T자 모양의 채를 쥐는 것부터 공을 타격하는 자세까지 장비와 규칙 등 아직 모든 게 낯설지만 비슷한 연령대 이웃들과 함께한 만큼 참가자들 사이에선 웃음꽃이 핍니다. 눈높이 교육에 나선 강사도 게이트볼 8년차 선배이자 이웃, 건강은 물론 깊은 유대감도 나눌 수 있다며 게이트볼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때로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여기 공원에서 드시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웃 간에 너무나 친밀감 있고 가족적인 분위기 형성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 활쏘기 궁도교실은 올해 신설됐습니다. 기본기를 연마한 후 3일차가 돼서야 겨우 활시위를 당겨보는 전통무예 도전자들. 눈빛과 손끝에선 긴장감이 감돕니다. 안 썼던 근육들을 쓰니까 막 힘들긴 해요. 집에 가서 녹초가 되긴 하는데 이거 배우면서 정신 수양도 참 많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막 집중하는 어디에 제가 이렇게 뭐 집중하거나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집중하게 되네요. 올해 궁도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중화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무과급제한 훈련원 공원터에서 수업을 진행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활쏘기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우리 민족이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로서 그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또 몸을 양생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무술이기도 하고요. 또 이걸로 때로는 나라를 지키던 무기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중구 생활체육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마을 문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궁도와 레슬링 다이어트 등 모두 5개 종목을 모집했습니다.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종목별 정원은 대폭 늘렸고 65세 이상은 수강료의 50%를 감면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재미와 즐길 거리가 녹여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의 어떤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 보다 노력해서 활성화를 이룰 예정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비타민 같은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구 생활체육교실.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수포자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과목 중에서도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원구에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기 위해 설립된 체험형 학습관이 있습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노원 수학문화관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 여느 키즈 카페처럼 보이지만 놀이를 통해 수학의 기초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학습관입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편백나무 큐브를 채우며 부피의 개념을 익히고 블록 쌓기 놀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학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이제 수학을 이제 찾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일깨우고 또 창의적인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 나갈 수. 노원 수학문화관은 2019년에 개관했습니다.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원리와 어렵게 느껴졌던 수학의 개념을 놀이와 체험으로 풀어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1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최근엔 체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수학 플레이존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람자들이 이제 흥미를 갖는 그런 전시물 중심으로 늘 이제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요. 창의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해설사분들이 친절하게 이제 진행을 이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원 수학문화관에서는 매달 수학과 관련된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학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노후된 경로당을 시니어 센터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의 세 번째 시니어 센터가 삼성동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60세 이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여 년 전 지어졌던 경로당. 일반 주택을 활용한 경로당이었지만 3년여의 공사 끝에 시니어 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정집 형태의 전통적인 경로당 모습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르신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옛날에는 옛날 집 그냥 가구에다가 그냥 해놨었죠. 그때도 몇 번 와봤죠. 일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입구랑 자동으로 딱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많이 기다렸죠. 여가와 문화 강좌를 위한 카페와 프로그램실, 그리고 3층과 4층에는 사랑방 역할을 할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활용법, 챗 GPT 교육 등도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좋죠. 나이 댄스도 하고 생활체조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하니까. 특히 이곳이 자랑하는 곳은 지하 1층에 마련된 경로식당. 또 경로식당을 저희가 이제 2,000원 내시면 드실 수 있도록 강남구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해서 지역에 이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50인분 마련되는 식사는 홀로 살거나 낮 시간 식사 해결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한 끼 정도는 집에서 낮에 아침에 먹다 남은 음식이나 이런 거 자시지 말고 여기 오면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강남구가 노후된 경로당을 시니어 센터로 조성한 건 이번이 세 번째. 올 하반기에는 도곡일동 경로당과 역삼동의 선정 경로당, 그리고 내년에는 청담동 제너머 경로당 등 세 곳이 어르신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금천구가 책 읽는 도시를 지향하며 독서 동아리를 지원해왔습니다. 어느덧 8년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동아리가 63개가 있습니다. 책 읽는 금천을 김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 향기를 풍기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독서 동아리 이금희가 서머셋 몸에 인생의 베일을 읽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흔한 로맨스와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가 떠오르지만 죽음 앞에서 주인공이 베일을 벗고 행복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평가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고전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반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뒤에 또 뻔한 저희한테 교훈을 주는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래도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높게 4.5. 독서 동아리 이금희는
독서 동아리 육성 사업 공모를 올해도 신청했습니다. 활동하는 동아리 36개와 신규 동아리 27개가 신청했습니다. 책값을 지원받으면서 독서 토론을 하니 더 책을 읽게 됩니다. 다른 여러 사람이랑 함께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다른 부분을 이렇게 딱 집어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지적인 만족? 그럼 굉장히 높고, 그리고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생활의 활력도 생기고.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동아리 활동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오는 31일 결정됩니다. 책 읽는 금천, 책 읽는 도시 금천 이거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독서 문화 활성화하고 독서 인구 늘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주체가 주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천구는 구립도서관 4개와 작은 도서관 12개가 있고 장소는 50만 권이 넘습니다. 책 읽는 도시를 만들려고 동네 서점에서 책을 빌리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와 스마트 도서관도 운영합니다. 2017년 시작된 독서 동아리 육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책 읽는 금천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주말 매거진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